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고민을 풀어드리는 오늘의 금쪽 상담소. 오늘도요 술술술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세계 랭킹 1위 금메달만 무려 94개. 우와. 94개. 어머. 살아있는 레전드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늘은요 가족 상담을 위해서 훈훈한 남편분과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고객님들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양궁 선수 기보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양궁의 보배, 기보배의 남편이자 제2공주의 아빠 성민수입니다. 네. 광주가 낳은 신궁 기보배가 2관왕에 올랐습니다. 81일 당기기만 하면 10점, 10점, 10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배 손 한번 이렇게 만져봐야지.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웰컴티는요. 화살을 쐈다 하면 10입니다. 아, 적중률 100%의 양궁의 신 보배 고객님을 위해 화살나무 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 예. 화살나무 차.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뭐 작가 중에 뭐 식물학자 있어. 야, 화살나무차. 네, 어떠세요? 맛이 좀 괜찮으세요? 네, 너무 부드럽고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배스러운 말씀입니다. 야, 그럼 저는 두 분 다 물론 처음 뵙습니다만, 남편분이, 야. 이거 훈남이셔. 훈남이요. 완전 소위 말하는 그 상견례 프리패스상. 그렇지, 맞아. 같이 하신다. 좋게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훈남이시고. 네. 아, 근데 이렇게 훈남인 남편을 썩 처음에는 이렇게 호감이 아니셨다고. 아니, 제가 이게 제 아빠랑 이렇게 중간에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뭐 반응이 되게 차갑더라고요. 예. 우와, 기보배인데. 그래서 속으로 진짜 좀 재수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훈남인데.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아내를 그 2012년 런던올림픽 때 귀국할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방송 쪽에 좀 일을 방송 기자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봤을 때는 그냥 뭐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사실 달랐죠. 실물은 제가 그때 봤던 얼굴하고는 제가 그때 표현을 하자면 뭔가 하얀 그런 순백의 미? 예. 사실 근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아내한테 쉽게 말을 못했었어요. 네, 떨려서 말 못했던 게 좀 약간 차갑게 보였구나. 예,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잘 못 거신 거군요. 떨려서. 정말 한 쌍에 너무 선남선녀. 너무 잘 어울리셔서. 잘 어울리시다. 네, 근데 이게 수첩을 갖고 오셨네요. 기자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혹시 취재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밑에 녹음기에. 네. 박사님과 뵙기 힘든 분을 맞아요. 힘들 모셨는데 제가 혹시나 제가 놓친 정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기억 못할지 몰라서 갖고 왔습니다. 벌써 자세가 아예 훌륭하시다. 아예 아닙니다. 제가 이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게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항상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저는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었어요. 아, 네. 두 분께서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선수님께서는 은퇴 후에 첫 방송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에 찾아주셨어요. 어머, 영광입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 기량이 좋은 선수 너무 많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양궁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대표가 세계 금메달이잖아.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가 제일 힘들은데.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이 깜짝 선물 준비했습니다. 순금 27돈으로 메달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단계가 세계보다 훨씬 높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 네. 아니 그 런던 올림픽. 뭐라고 적혔는지 한 번만. 네. 지난 27년간의 양궁 선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그간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의 응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신 삶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가족 일동. 너무 감동이죠. 네. 네. 27돈짜리 한 번만. 네. 제가 저 만져보고 싶어요. 이거는 27돈짜리는 만져본 적. 쉽게 만지기 어려워요. 네. 사실 이게 목에 걸치도록 만든 건데 27돈을 드리겠습니다. 앉아나보자. 우와, 야, 무게가. 우와. 왜요? 야, 이거 메고 다니면 거북목 생기겠는데? 어머. 어머. 너무 묵직하다. 사랑이 정말 묵직하다. 아 예. 야, 아 예. 무슨 복 들어오는 느낌이야. 오, 이 손에. 어머. 네. 저는 저 모자가 좀 이 모자는 이거 제가 선수 마지막 활쏠 때까지 썼던 모자예요. 네. 저 진짜 많이 봤던 건데. 어머나. 한 번만 좀 이렇게. 진짜요? 너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소녀시대 같아. 소녀시대 같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떻게 너무 떨려요. 이거 진짜 네, 만져보고 귀하다. 싶다. 이거 진짜 가보다. 개인전 메달. 네. 네. 야, 이건 정말 땀과 열정과 노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집약되어 있는 메달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보입니다. 가보 저거는. 네. 개인의 가보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가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대 되는 게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아유, 맞아요. 네. 예, 그런 얘기할 정도로 뭐 거의 탑 티어 중에 탑 티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뭐 양궁 우리 그 세계 대회나 국제 대회 이런 거 보면 아주 명장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게 텐텐 쏠 때 카메라. 아, 네네. 오, 맞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을 쏠 때는 거기 카메라를 빼자 이런 말도 있었었어요. 네네네. 너무 시점을 많이 쏘니까요. 아니 근데 더 대단한 거 있어요. 우리 기보배 선수께서는 화살로 화살을 쪼개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화살로 화살을 혹시 쪼개버려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로빈 네로. 네네. 이제 화살이 꽂혀 있는 화살 뒤에 똑같이 화살이 그대로 박히는 어머머. 것을 네, 도킹이라고 하든지 혹은 로빈 에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로빈 에로 난 좀 별로다. 왜요? 기보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배로. 보배로. 예. 로빈으로 실제로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네. 기보배 선수는 그게 증거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정말 세계 1등이 되실 때까지 이제 본 게임 활쏘기 훈련을 얼마나 하실지 진짜 궁금해요. 하루에 제가 제일 많이 쏜 화살이 한 520발 정도? 네. 그래도 저희가 한번 좀 체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우와!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우와, 잠깐만. 이게 왜 안 되지? 우와.
선수용은 저도 당기기 힘들더라고요. 예. 선수용은 지금 거의 이거의 2배. 2배 가까운 힘으로 당겨야 되는 거죠. 저게 안 되네. 이게 왼팔 드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기보배 선수가 한 번만 이렇게 딱 한 번 한번 해볼까요? 네, 자세 한 네. 번만. 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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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거 진짜 너무 화려. 일단 이게 계속 처지고 막 흔들리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아령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들고 버티는 연습도 많이 해요. 네. 몇 킬로짜리요? 진짜 한 4kg 정도? 네. 근데 그거를 하루 400볼, 500볼 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근력이란 함부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안 까분데. 그렇게 바른 자세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양궁의 신 기보배 고객님께서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리 났었지. 아. 여기 봐봐라. 뭐야? 어머, 재밌다. 카메라 움직여? 어머, 어떡해. 근데 엄마 판박이네. 너무 귀엽다. 우선은 한 1년 전부터 저랑 너무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과정이 아이한테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고, 네,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제가 이제 소속팀이 광주다 보니까 주중에는 소속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주말에만 제가 이렇게 잠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요일에 내려가면은 그렇게 떨어지기 힘들어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엄마가 뿌리치다가 결국에는 엄마는 이제 자기가 이제 뿌리치지 못하니까 못 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몰래 갔거든요. 아유, 어떡해. 얘기만 해도. 이게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 못 해가면서 이렇게 엄마랑 분리가 안 되는 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 정도예요? 떨어지기 힘들어 하니까요. 이제 발레 학원을 자기가 좋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유리문 하나를 못 열고 못 들어가요, 얘가. 왜?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교실문 하나만 열면은 그냥 바로 엄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한다니까요. 계속 보는구나. 아내가 아무래도 뭐 그때 어디서 뭐 이렇게 블로그인가 뭐 인터넷에서 봤는지 뭐 분리불안 장애 이걸 본인 병명을 갖고 오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냐고 우리 애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팩트를 보지 그런 주변의 그런 것들을 잘 믿진 않거든요. 예컨대 뭐 저희가 앞에 만날 오은혁 박사님께서 이 애는 분명히 분리불안 장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뭔가 좀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길래 한 번은 사실 그걸 애 앞에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언쟁이 높은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
나는 이게 정말 고민이고 심리 상담도 아이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 너무 심각한데 남편은 제인이 또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 나는 제인 엄마가 너무 더 예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선을 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 부분이 좀 답답해요. 네, 근데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 그러면 네. 되게 속상하죠. 아, 네. 그리고 분리불안이 있는 거 아니야? 분리불안 장애가 아닐까? 이런 네, 걱정도 하시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엄마 아빠들이요. 제일 고민하는 3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혹시 우리 아이가 ADHD 아니야? 두 번째는 애정결핍 아니야? 세 번째는 혹시 우리 아이 분리불안 아니야? 네, 이 세 가지를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3대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네. 첫째 때 저도 그랬어요. 막 촬영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좀 이따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울음 한 판이 딱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집 앞에서 괜히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막 너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유치원생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가야 되고 맑게 유치원을 가야 되고 갔다 오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엄마랑 떨어지기가 힘들어서 유치원 못 가니까요. 네.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요.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는데 제가 부엌에 식탁에도 못 앉게 해요. 자기랑 가까이 있는 소파 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계속 하면서도 엄마가 있나? 이렇게 봐요. 네.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친구랑 놀 때 어때요? 친구. 맞아. 그럼 왜 키즈 카페 이런 데도 간단 말이에요. 맞아. 친구들이랑 갈 때도요. 자기 옆으로 따라와야 돼요. 키즈카페 안에서도? 네. 엄마. 친구들이랑 놀면서도 자기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냥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냥 다 엄마 아빠 뭐 어디 일 나고 그러면 울었던 것 같은데 남편분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큰 고민인가 그냥 뭐 의뢰 그 성장 과정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내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10분 이해는 하는데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저하고 있을 때는 크게 안 심지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있을 때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잘 가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런 다양성을 두고서 아이를 좀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인 제인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도 아니면 뭐 같아요. 뭐냐면 엄마랑 애착이 형성이 잘 돼서 혹은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 둘 중에 아닐까요? 네. 2018년에 제인이가 출산하고 19년,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4월 달로 기억하는데 아내가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딱 100일이죠, 이제 출산 요구. 100일 딱 쓰고 먹이던 젖도 떼고 그때 광주로 갔거든요. 저도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1년 받아서 같이 광주로 내려가요. 같이 광주로 내려갔죠. 그때는 이제 애가 2시간, 3시간 한 번씩 깰 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는 운동해야 되니까 제가 데리고 잤어요. 그러니까 자고 뭐 우유 먹이시고. 우유 먹이고 이유식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 떡떡 이유식이 들어갑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젖을 못 먹었죠, 애가요. 너무 불쌍해서 제 딴에는 그래도 이유식 내가 만들어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저울로 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소분시켜 놓고 그러나 보면 이제 점심 막 대충 먹고 이제 보면 아내 퇴근 시간이 오면 또 이제 밥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요 생활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저한테는 그 당시가 되게 힘들었지만 또 아기하고도 애착 관계가 많이 되게 형성됐고요. 저한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분은 전국의 엄마들 완전 남편분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막 육아휴직 1년 내고 막. 네, 아니,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우리 제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로 봤을 때 만 5살, 조금 있으면 6살 되는데
계속 엄마를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얘가 엄마하고 좀 떨어질 때 약간 분리가 되는 순간 좀 불안해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 불안 양상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리불안 양상이 있다고 해서 다 분리불안 장애는 아닙니다. 네. 그냥 아이들이 원래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할머니와 아빠하고 있은 그 상황에서는 분리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아빠 손에서 좀 컸고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줄곧 계속 봐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본가에 가시고 그러면서 계속 양육자가 바뀌었던 거죠. 자주. 네. 그런 현상들도 좀 아이한테 좀 뭔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가족 내 분업인 거지. 그게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다고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함께 키우면서 어떤 날은 엄마가 많이 돌보고 어떤 날은 아빠가 많이 돌본 거를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친할머니가 봐주셔도 24시간 내내 한 사람이 아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그게 아이가 뭔가 저랑 그러니까 뭔가 특정인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 저랑의 이 뭔가 아무튼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래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요 연령에 중요한 애착 대상자 내지는 보호자와 분리가 될 때 좀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들은요 무지하게 매달려요. 부모가 돌아오면 막 울고불고 막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든가. 네, 돌아왔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제인이는 아빠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아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있을 때만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뭐 간단한 실험? 그래서 우리 엄마인 보배 씨와 제인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갖고 왔어요. 저희가. 네. 제인아, 너 지갑 언제 챙겼어? 아니 이렇게 밝고 씩씩한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제인아, 엄마 잠깐 차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뭐 들고 왔어. 바로 울어? 아빠 금방 오셔, 제인아. 엄마 차에다 뭐 들고 온 것 같은데? 아니 어딜 못 가시겠다. 와! 2단. 너무 재밌다, 그치? 그러니까. 쟤는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빨리 가, 그만 하자. 금방 올게. 여기 있어, 왜? 아빠 유튜브 줄게, 유튜브 보고 있어. 응, 아빠 갔어. 그야. 그야. 앉아봐. 그러면 방법이 있다. 사실 너 아빠가 짜잔. 싫어한다며. 엄청 싫어한다며. 그럼 좋아. 아빠 줄 테니까 잠깐만 있어, 그러면. 먹고 있어, 알았지? 금방 올게, 아빠, 알았지? 응? 그래. 네, 먹고 있자. 진짜 잘했네. 왜 온다 아이고.
왜 무슨 일이야? 왜? 왜 그래? 왜? 뭔 일 있었어? 아빠 안아줄게. Hey, yo, come on. 금방 왔네. Calm down. 근데 울면서 젤리는 잘 먹는다. 어?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제 아빠 장점이 있어요. 아빠의 장점은 뭐냐면요. 아이를 잘 알고 계세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걸 해줬을 때 아이가 조금 더 잘 진정이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빠가 이 상황을 어마어마한 큰 사건처럼 안 다루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빠가 돌아와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니까 한번 안겼다가 금방 이렇게 웃고 이내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빠하고는 상당히 애착도 안정적이고 아이가 좀 편안해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남편분의 양육 태도가 괜찮으면 이건 고민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아이가 뭐 애착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네. 특정 인물한테만 그러는 건지 그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원인이 뭔지 그죠. 궁금하시죠. 그게 궁금해요. 네. 전반적으로 연령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가 만으로 곧 6살, 그죠? 특히 7세가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갈 무렵이 되면 다 뭐라고들 얘기하냐면요. 너 나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나이가 됐어. 이런 표현들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주 유아. 굉장히 부모한테 많은 부분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던 그 시기에서 싹 넘어가는 딱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과 독립이라는 요 두 가지 면에서 어떨 때는 요 시기에 속했다가 어떨 때는 요 모습에 들어갔다가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도 좀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분리 불안, 이게 불안의 일종이잖아요. 보통 아이들 불안하면 무서워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 왜 대기실에 있을 때는 엄마랑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랑 떨어지는 게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싫어서 이 싫은 거를 애는 울기도 하고 엄마 가지 마라고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도 엄마가 갔나 확인하는 불안의 형태로 분리불안의 형태로 표현은 되지만 본질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랑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얘 엄마가 이제 서울 집에 왔을 때 제인이가 잘 자요? 밤에? 안 자요. 그래요? 저희랑 있을 때는 한 9시 반 열심히 자는데 아빠랑 있을 때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면 저도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한 9시 반이면 자요. 불 끄고 잘 준비를 하는데 엄마랑 있으면 그게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어머. 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엄마가 계속 받아주죠. 이제. 1시까지.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저로서는 말을 못해 약간 불만이 생기는 거죠. 주중 동안 얘를 이렇게 딱 그 유치원 일가대로 맞춰놨는데 루틴을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더 틀어져요. 근데 그거를 또 얘기는 못해 아내한테. 아니 상황을 아니까. 그렇지.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잘 자요? 아니면 중간에 깨요? 자주 깨는 성향인 것 같아요. 잠 못 잘 것 같아. 4-5번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요. 잠 못 잔다는 얘기 듣고 제일 좀 마음이 그랬던 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6살 때 장난감을 들고 앉아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잔다고 양반다리 하고 장난감 이렇게 자고 이러고 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엄마 오면 엄청 울고 그래서 이제 못 잔다는 얘기 들으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배 씨 입장에선 이게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일주일에서 하루 있다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괜찮겠거니 하지만 제인이 입장에서 딱 보면요. 엄마가
엄마가 손님이야. 손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손님.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그립고 엄마가 너무 헤어지기 싫고 너무 보고 싶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도 안 떨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나는 무서워가 아니라 엄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시간은 나는 너무 싫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네. 거기다 또 가끔은 또 몰래 간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아이가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잠을 잘 때 그때 가요. 부모가 몰래 가잖아요. 불안이 확 심해져요. 그래서 애가 아무리 울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요. 네. 그 순간은 덜 울지 몰라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측이 안 되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제인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가끔 생각 안 나다가도 한 번씩 엄마가 딱 보고 싶을 때가 있대요. 엄마가 딱 생각나서 그때 딱 보고 싶대요. 그때 좀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대요. 그럼요. 네. 엄마가 그림에 사무치지. 제가 왜 손님 같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보배 씨와 제인이가 보내는 시간은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절대적인 양도 너무 부족해요. 네. 절대적인 양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로 보면 하루, 그죠? 맞아요. 네, 7분의 1. 네, 하루니까 보배 씨는 짬이 날 때 그때마다 제인이랑 딱 붙어서 그냥 같이 침대에 누워있고 귓속말도 하고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아이는 가장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예컨대 뭐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간다거나 또 무슨 미술학원 안 갈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뭐랄까 강압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관찰하는 그런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야 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랑 있으면 못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친정으로 피신을 가 있고 남편이랑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빠랑도 못 헤어져갖고 그 면접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말이 되냐. 뭐 거기서 면접을 봐야 되는 시간도 끝났는데 거기서 뭐 공을 차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이냐. 어떻게 했나요? 화를 써도 시원찮을 판에. 다니지도 않은 학교에서 뭐 공이야. 바로 와. 약간 이런 거 있죠. 다니지도 않은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가 싫다고 그러면 그만 하지 마.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리듬 체조 좋아 리듬 체조 하자. 아니 뭐 요가 그래 요가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가 한 거 있으니까 최소한 몇 년을 얼마나 해야 된다. 그래서 심한 얘기로 너 이런 거 안 하면 패배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 낙오자야.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럴 수 있지. 김보배 선수는. 너는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은 앞서 나가는데 너는 그 자리야. 너 그러고 싶어? 약간 이래요, 제가. 너는 그러면은 낙오자야. 약간 이런 거. 네. 저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어. 아니 애가 낙오자라는 뜻도 모를 텐데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게. 사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내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속병이 생기나? 화병?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혼자 이걸 다 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을 찾은 게 어떤 거냐면 술 한잔 하시나? 지은 죄가 많아서 되게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법률수님의 증문즉답을 봐요. 대통합이네요. 그렇죠, 대통합. 네. 출퇴근 길에 이제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좀 마음에 좀 위안과 평안을 좀 얻곤 했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우리 아내분이 네. 평소에 오케이 이거 해야 돼. 그럼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확하십니다. 네. 아 진짜요? 네. 결정이 되면 추진력이 있게 엄청 강하네요. 그러면 좀 저랑 다르죠. 아내는 계속 영어 유치원을 보내자는 얘기를 계속 하길래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물론 주변에 애들이 많이 하니까 거기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친구이고 우리 제인은 우리 제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의 중심을 갖고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내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 아내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 예, 경쟁 시대에 애들 한 거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타협을 찾은 게 그러면 예, 유치원을 다니되 끝나고 나서 방과후를 뭐 보내자 혹은 그것도 안 돼서 요즘에는 과외를 집으로 보려는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마냥 아내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러면서 좀 타협을 하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검사한 거 보니까요. 우리 보배 씨는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천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시고요. 굉장히 성취지향적이시더라고요.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뭔가 그 단계를 탁탁탁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뭔가 얘는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아이인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되게 불편해진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게 아니 그냥 미술도 좀 경험해보고 뭐 태권도도 배워보는 거고 애가 또 뭐 달리기도 해보는 거고 왜요? 똑같이 발레도 해보는 건데 그걸 한 번 시작하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애가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그만하겠다고 하면 왠지 우리 엄마는 나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뭘 못 그만둬. 그러면 애가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걸 좀 잘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고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만들어 볼래? 오, 잘했다. 주연아, 근데 우리 내일 모레 피아노 선생님 오시는 날이잖아. 근데 피아노 선생님 걔 이름 공부하랬잖아. 조금만 놀다가. 조금만 놀다가? 얼마나 더 조금? 딱 5분. 5분? 그러면 타임 이거 맞춰? 타임. 시작. 하자. 훈련 시간 맞추듯이. 와. 훈련 시간 재듯이. 감히 왕을 건들다니. 너 나랑 닮았는데? 똑같은데? 또 이런 거 시간이 금방 가거든. 어쨌든 이것 좀 놔봐. 제인아, 5분 지났어. 칼 같으시네. 엄마랑 같이 이거 도레미파솔라시도 했던 거 하고 해보자. 돈은 어떻게 생겼어? 행성같이. 오케이. 네. 아니지. 첫 번째 빨랫줄에 걸려야지. 첫 번째 빨랫줄에. 첫 번째 빨랫줄. 그건 레. 어디야? 잠깐만. 줄과 줄 사이. 그래서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보다. 반 칸씩 올라가지? 반 칸? 그치. 이렇게 줄에 걸쳐질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딱 걸쳐지게 해. 알았지? 확실히. 어휴. 그리고 도도 있잖아, 도도. 레하고 약간 높이가 비슷하지? 도가 더 내려와야지, 이렇게. 레보다. 해봐. 도, 레,
오지. 네. 네. 아니, 예, 저는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우리 민수 씨께 한번 여쭤본다면, 네네. 그냥 남편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육아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냥 사람이다 예,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질리겠는데 이제 공부 안 하겠는데 사실 사석감고 다 모든 걸 참견하니까 네. 본인의 의지대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진도가. 배울 때 확실히 배워야죠. 네, 확실히 배워야죠. 제대로. 뭐 어리둥절하게 배우면 그 학교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려면 제대로. 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확실하게. 네. 아하.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놀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5분은 너무했다.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네. 그럴 때 보통 너무했다. 좀 더 놀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짧다. 5분이면. 근데 그 5분도 타이머를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타임 이거 맞춰? 시작. 하자. 타이머 엄마야. 타이머 엄마야. 왜냐면 20초에 한 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해는 돼. 인간적으로 이해돼. 그리고 양궁 선수로서 정말 이해되나. 어떻게 보면 놀이라는 게 생산적인 뭔가를 배우는 거와 반대의 개념이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놀이는 그러한 비생산적인 게 아니라 발달에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자 발달 자극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뭄에 콩나듯 보는 엄마와 좀 놀고 싶은데 자 5분만 놀자 그러고 띠리릭 엄마가 5분 타이머를 맞추는 거는 약간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지우개를 들고 지우개 엄마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빨랫줄에 걸려야지. 첫 번째 빨랫줄에. 응. 그건 레. 어디야? 잠깐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실패를. 실패나 좌절은 경험을 해야 돼요. 네네. 틀려봐야 네.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잘못된 오류는 고쳐줘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중간에 개입이 잦으면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우개를 본인 손에 쥐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 쓰게 하고요. 자, 네가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럼 읽다 보면 애가 이거 틀렸다. 자기가 지워요. 그럼 잘 알았어. 제대로 안 해.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자기가 지워나가게. 근데 지우개 엄마가 되면 이 모든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도권, 주도성을 엄마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 자, 봐. 선생님이 내준 숙제 하는 거야. 알겠어? 10번은 해야지. 아이는 점점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제가 듣기로는 제인 엄마가 임신 중에도 제인이 임신 중에도 경기에 나가셨대요. 어머나. 제가 그러니까 제인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뭐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좀 몸이 무거워졌다 뿐이고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고 뭐 그렇다 뿐이지 크게 몸은 힘들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좀 공백기를 이제 아이랑 한 100일 정도 케어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게 썼던 파운드도 이제는 못 당기겠고 네, 아주 거의 중학교 수준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전 1등 입상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렸어요. 다시? 네, 제 전성기로 올 때까지 2년 반이 걸렸어요. 아내가 은퇴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임신 3개월 차였나? 그지? 네, 맞아요. 3개월 이거 찰 때. 근데 그때 되게 위험한 시기잖아요. 위험하죠. 네, 근데 대회 나서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너 사람이 아니구나 농담으로. 대단했어요. 어쨌든 경기는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 야외에서 하는 그런 혈소는 감각을 좀 익히려고 2월 말이어도 사실 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춥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경기는 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했어요. 보면 이제
기보배라는 어떤 한 인간 안에 양궁 선수로서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보배 씨의 그런 어떤 장점, 어떤 면이 있냐면 매우 성실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7년을 한결같이. 그다음에 약간 고통을 자처하죠. 왜냐하면 이제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도 맞고 추위도 맞고 더위도 맞으면서 이게 이제 누가 안 시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굴의 집념. 네, 약간 불도저 같아요. 약간 그런 면들, 억새풀 같고. 어쨌든 우리 보배 씨는 삶 자체가 양궁 선수로서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동안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수치화되는 측정 가능한 결과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점수로도 나오지만 몇 센치, 몇 미리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숫자화되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다는 거는 뭔가가 명확하고 답이 딱 있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편안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오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양궁이니까 어쨌든 목표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활을 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인 엄마는 그런 일상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그런 것만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항상 저한테 말을 해줘요. 아니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건 분명히 해줄 거야. 나는 이런 부모가 될 거야. 이런 장점 있는 성격이 되는데도 분명히 어린 시절에 경험들이 밑바탕이 됐을 거고 또 우리 제인이의 엄마로서 제인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성취지향적인 면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런 면들이 어떻게 해서 좀 우리 보배 씨한테 영향을 줬나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태릉 선수촌에 있을 때 선수촌의 생활이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6시인가 기상을 해서 구보하고 아침을 먹고 운동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 먹고 스테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대랑 똑같은 거죠. 10년 넘게 훈련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런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았던 거예요, 아내는요. 와, 대박.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인터뷰 기자회견 중에 이제 기자의 질문 중에 답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는 태어나면 양궁하고 싶지 않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한 8년간을 보아온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나중에 보시면 아내의 잇몸을 보시면요. 잇몸이 다 주저앉았어요. 이게 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잇몸이 주저앉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아내 같은 이제 메달리스트는 이제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불시에 찾아와요. 그래서 본인은 오늘 어디서 잔다라고 항상 통보를 해줘야 돼요. 매일?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용산에 있는 영화관에 갔다가 갑자기 불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도핑 테스트를 왔다고. 아내 원래 태릉 선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안 보고 못 보고 그냥 바로 가서 테스트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긴장 속에서 대박. 수십 년을 살아온 그런 모든 걸 쏟아낸 아내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오로지 훈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점심 먹고 2시부터 6시까지인데 또 시즌에 따라서 또 야간 훈련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토요일 날 오전까지 훈련을 하고 항상 외박을 가요. 그러고 이제 또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6시까지 들어오고. 네, 없어요. 저는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었어요. 놀이동산도 안 가봤으니까요. 훈련하느라고?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 20년을 기억하고요. 아이가 2돌 됐을 때 그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기린이 막 고개를 들고 막 혀를 막 내미니까 애가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섭거든. 처음 보면은. 아내는 저한테 한 마리가 제인 아빠
그게 너무 신기해. 나 기린을 처음 봤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내가 그렇게 너무 천진난만하게 자기 처음 봤다면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좀 잘 해줘야겠다. 떠받던 단어로 잘 해줘야겠다. 당신이 원하는 결혼 생활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선수 이후의 삶은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네. 네. 멋있다. 네, 너무.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내분이 그때 참 이렇게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먹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어린 시절부터 경험도 많지 않고 너무 안타깝고 그러네. 안쓰럽다. 근데 사실 저 양궁이라는 그 활도 그렇고 장비 자체도 좀 굉장히 고가잖아요. 네. 이거 좀 부모님의 지원이 좀 뒷받침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제가 양궁하는 데 있어서는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택시를 하셨는데 어쨌든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거를 어머님은 이제 좀 잘 모아서 장비 사는데 보태고 심지어 모자르면은 뭐 친척들한테 돈 빌려서 뭐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가난함이 너무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공해서 진짜 이 가난함에서 벗어나겠다.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막 진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이 부딪히셨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끼리요. 이게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라왔으니까 이제 하루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항상 엄마랑 갔었던 그 시장 같이 갔던 길. 거기를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울면서 막 뛰어갔던 것 같아요. 엄마를 찾으러. 네.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으시네요. 네, 그게 굉장히 크게 남아서 그때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요. 네. 그 우리 보배 씨 문장 완성 검사 하셨잖아요. 나의 어머니는 그랬더니 뒤에 지독하고 불쌍하고 고우셨던 분. 아직도 사진 앨범을 펼쳐보면 엄마가 되게 고우세요. 엄청 예쁘세요. 근데 항상 아빠랑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은 막 전화기, 밥솥이 멀쩡한 날이 없었거든요. 그런 엄마 모습을 보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도 가실 것도 같은데 되게 정말 지독하게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의 결핍이 좀 있어야 동기가 생긴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너무 풍부하고 다 맞춰져 있으면 뭔가를 더 채우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배 씨한테 있어서는 어릴 때 경험했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난이라는 그것도 결핍이죠. 근데 그걸 겪으시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핍이 때로는 한이 돼서 맺혀 있는 경우는 이게 좀 과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배 씨 같은 경우는 가난이라는 결핍이 약간 한이 돼 있어.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혹시 이런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한테 발레도 가르치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또 많은 경험도 시켜주고 싶고 피아노 하면서 또 음계도 다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어쩌면 보배 씨가 어릴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참 삶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부모를 뭐 선택할 수도 없고 가난해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인 걸. 근데 내가 부모가 되면 나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얘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끝까지 뒷바라지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강하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은퇴를 결심하셨잖아요. 네. 뭐가 계기가 돼서 은퇴를 결심하시게 됐을까? 아이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도 성장을 하면 이 영상을 또 언젠가는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나? 약간 그런 생각 들까 봐 말을 아껴두는 건데 내가 정말 이걸로 뭘 이루겠다고 우리 가족들이랑 제인이를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이를 인생의 걸림돌로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보배 씨가 느껴보셨겠지만 아이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뭐라고 설명해도 잘 와닿지 않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꽉 찬 마음의 충족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떨 때는 우회를 해서 갈 수 있는, 너무 소중하니까 우회를 할 수 있거든요. 내지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길도 생각해보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이 덕분에. 때문하고 덕분은 되게 달라요. 아이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거야 라면 아이 덕분에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이런 결심을 내가 용기를 갖고 하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아이로 인해서 나온 거죠. 맞아요. 오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말에 늦잠을 좀 자요.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늦잠도 자고 좀 약간 빈둥거리기도 하고 그게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빈둥거리는 걸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보배 씨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이 나이 될 때까지 그 경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인이와 엄마가 좀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 아이랑 눈 맞추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비벼주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명불허전이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제가 오 박사님을 만나고 정말 명쾌하게 제 모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대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제이를 또 같이 키우고 또 아내랑도 더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속이 후련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제인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발전 가능성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항상 노력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 고민해요. 신경질을 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내가 다 들을 테니까 편하게 말해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남편이 있나 이 세상에? 소통 뭐 들을 소통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우주에 단 한 명의 배우자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제 고민을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 고민을 들어준다.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33년 차 제일 힘든 고객님이세요, 두 분이. 채널 A